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민주당이 말이죠. 이 송영길 원래 이 운동권인데 주사파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들리기에는 586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문재인 친문 강성파가 아닙니다.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으로 왜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문 두 사람, 강성 친문 둘, 비문으로 되어 있는 이 송영길하고 붙었는데 송영길이 간만에 차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니까 송영길의 가슴에 맺혀있던 생각들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청와대 명령에 당연히 따라가서는 식이 안 된다. 그런 식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명령에 당이 따라가는 식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그러면서 김상조를 막 그냥 공격했습니다. 김상조는 내로남불의 극치다. 그런 사람을 정책실장으로 둬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내로남불의 극치로 몰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송영길의 지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말이죠. 부동산, 인사 등 쇄신을 이렇게 나섰지만은 청와대하고 친문은요. 갈수록 불편한 기류, 치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연일 부동산과 인사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가 아닌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청와대 간섭 좀 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청와대 명령대로 따라했는데 나는 못해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임기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3년 더 해. 나는 당대표 비문이야. 간만에 차로 된 거야. 0.몇% 차이로 됐죠. 그래서 결국 강성 친문들은 가슴을 치고 있죠. 강성 친문 단일화를 했으면 뭐 압승을 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당대표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도 원팀을 강조하는 청와대하고 친문에서는 송 대표에게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개혁을 외면한다 하면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참 보지 못한 현상입니다. 송 대표도 그래 나 배짱이야. 내가 대표인데 누가 뭐라 하냐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말이지 기류가 그렇지 않냐. 지금 이재명이도 치고 올라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툭툭 튀어나오는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 눈치 봐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친문 강경파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 마음속에 혹시 가졌는지도 모르죠. 이 송 대표가 어저께 그 재선의원 이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선의원 딱 열더니요. 그 다음엔 재선의원.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친문 따돌리기 아닌가 그런 싶은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초재선 이 선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친문이 몰려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분리시켜가지고 초선, 재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송 대표가 어저께 그 재선의원들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사태의 원흉이 김상조인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상조는 내로남불의 극치다 하면서 이거는 김상조를 겨냥하면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또 청와대가 그의 정책을 따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 책임을 당에서 청와대로 넘기는 형상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는 듯한 것부터 바꿔야 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송 대표는 살 길이요. 친문 강성에 굽힐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찌그러지고 지는 이제 정치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살 길은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항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지금 기류가 저항 기류니까 지금 문재인은 레임덕에다가 저항 기류니까 옛날처럼 말빨이 안 선다 이런 얘기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송영길이 찬스는 이때다 하고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스캐폴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송 대표는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라가는 식은 안 된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당이 청와대를 압도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 만났을 때는 뭐 어떻게 막 좋게 뭐 원팀 어쩌고 함께 이렇게 했겠지만 요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원팀 좋아하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팀 좋아하네. 그 얘기가 뭡니까? 아니 원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은 어떡하고 원팀 처음처럼 뭐 소주병 이름도 아니고 말이지. 에? 똑같이 어떻게 가느냐? 나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어저께는 아주 신선한 얘기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그분이 상당히 합리적이더군요. 그 얘기가. 아니 저기 법사위원장이 원래 야당 거 아니냐? 야당에 돌려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거 하나 가졌다 해서 우리가 뭘 못하냐? 지금 인원수가 180석 가까이 되는데 그걸로 패스트트랙 태우면 3분지면 또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냐? 그거 할 때 그때 짬짬이 심상정하고 해가지고 180석 안 될 때 3분지 만들어가지고 심상정이가 도와줘서 선거법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공수처법을 만들었지 않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가지고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법사위원장을 뺏어가지고 할 게 뭐냐?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아니 우리가 초기에 얘기를 했잖냐 이게 야당하고 인원수 배분대로 한다고. 그럼 100대 170석이니까 거기에 인원 배분해가지고 7석 대 나머지 전부 여당. 그렇다면은 그거 다 주자 이거. 상임위원장도 7개 원래대로 주고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야당을 줘라. 이건 고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주 기동민 의원이 합리적이면서도 고수다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이미 기동민 의원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이죠. 정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안다는 건 뭐냐? 앞으로를 보고 자기가 자기 정치력을 이렇게 구사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대통령 청와대 그 말을 안 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옵니다. 어저께 아주 참 할 말을 다 하는 이제 정치 좀 합시다. 이제 정치 좀 하자. 정치다운 정치 좀 하자. 이렇게 뭐 무슨 콱 밀어제끼고 하는 이런 짓 그만하고 정치 좀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이 청와대를 압도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취지로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명령하고 여당이 따라가야 한다. 그거 안 돼. 이런 얘기죠. 송 대표는 이날 다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목표하고 다른 것들이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희가 돌이켜 반성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밀어붙였던 친문 강성파들이 밀어붙였던 주도했던 부동산 3법이고 뭐고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류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시장 원리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실제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풀이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 힘을 쓸래야 쓰기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힘쓰기가 좀
뭐 근육질이 완전히 돼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근육이 빠져가지고 민심의 근육도 날라가고 또 무슨 같은 당의 근육도 날고 시류도 안 맞고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고 자 이런 상황인 걸 이 송영길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친문들 비유 맞추려고 친문의 비유를 맞춰왔던 그 대선 후보 주자들 또 친문들 강성이 싫어하는 이재명이가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야차하면은 야차한다 라는 각오들을 하고 있는 듯 싶은 그런 송영길 대표입니다. 마치 말이죠. 옛날 노무현 시절에 열린민주당 생각이 납니다. 열린우리당인가 무슨 그 당 생각이 납니다. 열린우리당. 그 시절에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고 그때 뭐 새심파했던 정동영의 역할을 지금 송 대표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송 대표는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랬습니다. 송 대표 발언은 논란이 된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한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그 드러나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임기 막판에 저렇게 고집을 부릴 이유가 뭐이냐 다시 재송부를 하는데 또 빨리 그 보내라 하는데 아마 강행을 할 생각인데 또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대통령이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뭐 이런 능력에 대한 문제도 얘기하고 했는데 하여튼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송영길 지도부를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편해봐야 어떡할 겁니까? 송영길이 대표인데 당 대표인데 야당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 대표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야당 반대를 정치 공세나 발목 잡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또 발목을 잡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냐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7분간 인사하고 청문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 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지를 줬지만 메시지를 안 받겠다면 뭐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 줘서 아니 우리한테 왜 메시지 주냐? 명령하지 마. 명령 듣지 말라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청와대가 이제 명령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가 당이 그냥 무조건 하고 지시에 이렇게 응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얘기를 온건하게 표현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송 대표는 지도부의 그 당대표가 된 이후에 친문 진영하고 지금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주요 당직에 사무총장에 친문 아닌 윤관석, 또 친문 아닌 정책위원장 박완주, 친문 아닌 고용진 이게 전부 중도 성향에서 친문 색채가 옅은 의원들을 전부 인선했다. 친문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쟁 후보들과 근소한 표차로 당선됐는데 너무 지 사람만 쓰는 거 아니냐 하고 반발이 나왔습니다. 많이 싸워보십시오. 민주당은 싸워야 그나마 당다운 당이 되지 지금 이 당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민주당이 당입니까? 하란 대로 꼭두각시처럼 하란 대로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소위 말 충성 경쟁이나 하고 그거는 당이 아니라는 거죠. 당이란 거는 정말 목표 지점을 소위 당의 정강이라든가 강령 또 당의 목표에 따라서 그 길로 자유민주주의적인 그 사고의 정당이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독재 정당도 아니고 말이에요. 누가 뭐 하라 하면 yes sir 하고 충성 경쟁이라는 그게 무슨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이 송 대표가 와서 이제 그것을 그 기류를 깨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레임덕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 1년. 시간은 자꾸 가는데라는 유행가가 있죠. 시간은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갑니다. 점점 대통령 권한은 함부로 행세를 못하게끔 제어 통제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당도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청와대 마음대로 우리한테 명령하지 마.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여기 입법부야. 명령하지 마 행정부가. 바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친문 강성들 대깨문들 너무 까불지 마. 대깨문들 너희들 너무 폭압적으로 모든 걸 눌렀지만은 나는 비문이야.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하면서 지금 마치 친문 강성 친문들을 해체시키려 하는 듯한 점령군 같은 모습을 지금 민주당의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오늘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모기가 갑자기 많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런 계절 조심하십시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계절의 병에 또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운동 많이 하시고, 네, 물도 많이 드시고, 네, 잘 주무시고 활력 있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